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우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안심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걸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엄벌하겠다고 선포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기사를 보면서 지금 집 사면 바보구나. 기다리길 잘했다. 라며 가슴을 쓸어 내리시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당신의 그 안도감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내리는 도피입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진짜 돈의 흐름은 뉴스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엄포나 대중의 얄팍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구조 위에서 기계처럼 작동할 뿐입니다. 진짜 판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뉴스의 관객으로만 남다가 거주지 선택권을 영원히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 잔인한 진실을 데이터 설계자이자 투자 경험자의 눈으로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당신 인생의 10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 채널을 30개씩 보고 유명하다는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남들의 댓글을 뒤적거립니다. 그렇게 수십 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던가요? 아닙니다.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정작 결정을 내리려 할 땐 온몸이 마비될 겁니다. 왜일까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인간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편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예,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공부하고 사야지, 더 내려가면 사야지 라는 핑계로 결정을 미룹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유예의 대가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와 전세이자 그리고 날아가는 기회비용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희소한 능력은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쏟아지는 가짜 정보 속에서 진짜 구조를 읽고 실행하는 사고력입니다. 제가 작년에 쓴 글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로 외쳤습니다. 그동안 덜 올랐던 3, 4급지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인 12월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오르자 그때도 저는 지붕이 열렸으니 하급지의 거센 갭매우기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 반년 동안 상급지에서 5급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상향했습니다. 제가 신내림을 받아서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물이나 희망사항, 정치가들의 공약에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을 수많은 파라미터가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볼 뿐입니다.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고 시스템의 코드를 읽으면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필연적 흐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026년 6월 오늘 제가 이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진짜 시장의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메타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판 위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신 KB 주간 매매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장 분위기를 평가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0.05% 이상은 미미한 반등, 10% 이상은 완연한 상승세, 진입, 0.2% 이상은 뚜렷한 상승세로 매수 유입이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지금 화면의 데이터를 볼까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동대문구는 주간 상승률이 0.46%로 급등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상승률입니다. 도봉구는 0.26%, 영등포구는 0.34%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 상구는 0.04% 수준으로 보합세입니다. 시장의 겉핥기식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강남이 멈췄으니 부동산 시장이 꺾였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장세는 강남이라는 든든한 지붕이 가격의 하방을 버텨주는 상태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하급지라는 바닥이 전세가 상승에 밀려 맹렬하게 기어 올라가는 갭 메우기의 장세입니다. 지붕이 버티고 바닥이 올라오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매주 수백만 원씩 비싸지는 서울 외곽 아파트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직관적인 데이터는 매물량입니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무려 8만 건을 돌파했을 때 여러 폭락론자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대통령의 엄포에 다주택자들이 백기를 들고 집을 던지기 시작했다. 폭락은 기정사실이다. 지금 그들의 말대로 폭락했을까요? 5월 9일 양도세 데드라인이 지나자마자 8만 건이 넘던 매물은 최근 약 6만 1천 건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서울에서 매물 2만 개가 허공으로 증발하면서 매물 10개 중 2개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숱한 규제를 겪으며 단단한 맷집이 생긴 다주택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본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다 뜯길 바에는 버티자라고 스탠스를 취했고, 동시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역대 최악의 가뭄인 상황인 것입니다. 희소 가치가 올라가니 집주인들은 배짱을 부리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의 숨통이 완전히 막힌 상태. 이것이 언론이 말하지 않는 매물 증발의 본질입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결국 사람 마음이 전부입니다. 매도세와 매수세의 심리 데이터를 읽어볼까요? 올해 1월 말 매수 심리는 27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 정부가 대대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1만 호를 포함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와, 기다리면 서울 핵심지에 저렴한 새 아파트가 엄청 나오는구나 하며 매수 버튼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매수 심리가 순식간에 10점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당장 내년에 올까요? 당신 차례까지 청약 당첨 순번이 올 것 같습니까? 똑똑한 자산가들은 대중이 공급 대책이라는 착시 현상에 취해 있을 때 공포에 질려 던진 상급지 급매물을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최근 한 달 동향을 보세요. 팔고 싶어하는 집주인의 심리 매도세는 40에서 33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여유가 생긴 겁니다. 반면 매수 심리는 12에서 15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전세 매물 가뭄에 밀려난 무주택자들이 다시 조급해지면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매물은 마르고 살 사람은 다시 시장으로 기어들어오는 이 구조. 이 판에서 과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거시 데이터에서 벗어나 실제 당신이 가야 할 아파트의 진짜 호가를 까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강남의 나침판 송파구에서 잠실 엘스 24평을 한번 볼까요? 최근 3개월간 매물이 28건이 늘어났는데도 호가는 오히려 5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량이 나와서 매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수요가 그것보다 높은 가격에 다 받아내면서 가격을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붕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의미죠. 가장 충격적인 건 5급지의 창동 주공 3단지의 매물 추세입니다. 매물량이 15건으로 급감하면서 평균 호가는 무려 17%, 1억 2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1년, 2년의 결과가 아니라 불과 3개월 만에 호가가 이렇게 뛴 것이죠. 이걸 두고 투기꾼이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전세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니 도저히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길이 없어서 벼랑 끝에 몰린 서민 영끌족들이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저렴한 마지막 안전지대를 필사적으로 매수한 결과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라 서민들이 생존 투쟁을 벌이는 시장, 바로 지금의 외곽 부동산 현장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근거로 2026년 하반기에 벌어질 3가지 시나리오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곽 하급지의 상승 릴레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을 밀어올리는 하방 압력이 너무 견고합니다. 전세가 상승에 치인 실수요자들은 매수세는 하반기 내내 노도강, 금강구 라인에 우량주들을 계속해서 밀어 올릴 것입니다. 둘째, 강남 상급지의 일시적인 세일 기간은 끝났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반짝 나왔던 급매물은 4월부터 자취를 다시 감췄습니다. 세금 리스크를 덜어낸 다주택자들은 장기 버티기에 돌입했고, 가을 이사철이 오면 강남권 핵심 단지들은 다시 상승을 이끌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의 가족은 거주지 선택권 박탈입니다. 정부의 규제의 악발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공공분양 로또 청약만 기약 없이 기다리며
전셋집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이들은 매년 인상되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느라 자본 축적의 기회를 모조리 상실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서 밀려나 경기 외곽으로, 더 먼 외곽으로 이주해야 하는 거주지 선택권의 영구적 상실이라는 진짜 가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수백 개 단지를 비교하며 소중한 주말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귀중한 시간은 아파트 평면도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정된 예산, 부부의 교차하는 지하철 출퇴근 동선, 그리고 아이의 소중한 양육 환경이라는 복잡한 다차원 방정식을 완벽하게 풀어서 10년 뒤 당신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안전하고 미래가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제가 대신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상담을 받고 강서구나 동작구에 우량단지를 선점했던 평범한 맞벌이 부부들은 이미 1년 만에 본인들이 투자한 현금 대비 100%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계약해야 돈을 버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편에 서서 오직 당신의 안전마진, 시세 차익만을 보는 냉정한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거주지 선택권이라는 권리를 박탈당하기 전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